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어제와 엊그제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올랐나? 비트코인 12% 폭락. 전문가들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세를 멈추고 10% 이상 폭락을 하고 있죠. 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일 암호화폐 시세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오후 1시 20분 기준 1만 1147달러이라고 하는데 전날 동시간 대비 13.86% 폭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 자체도 이제 전날은 1390억 달러에서 1190억 달러로 약 200억 달러가 이제 증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비트코인 미디어 뉴스 BTC는 1만 4천 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을 밀어올린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뀌는 바람에 비트코인은 지금 1만 달러 인근에서 지지선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죠. AMB 크립토도 비트코인이 1만 4천 달러를 터치하고 큰 폭의 조정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그간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지적하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OTC 거래자인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마이클 모로 최고 경영자는 네, 아무리 낙관적인 암호화폐론자라도 일주일 만에 가격이 50% 이상 오르는 건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을 책찍질을 하는 요인은 빚이라면서 레버리지가 가격의 방향과 속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즉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탓에 그간 가격이 올랐다는 것인데요. 네, 이는 최근 들어 시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BKCM의 브라이언 켈리 최고 경영자도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레버리지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이 활성화되면 돈이 투자처를 찾아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한편 비트코인이 정치적 불안세에 대한 작은 피난처로서 적합하지 않은 탓에 가격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마켓 인사이트는 비트코인은 최고의 해지 수단이 아니라며 비트코인 또한 전통적인 금융 상품처럼 동일한 시장 요인에 취약하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정치적 관련 이슈나 단기간의 가격 측면보다는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라저는 비트코인이 30%가량 하락한 것은 폭락 장세인 것이 맞다면서도 비트코인의 최근 역사적 사이클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적어도 9번의 30% 폭락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강력한 후퇴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폭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반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죠. 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가 이제 트위터에 비트코인에 대한 또다시 독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게 돼도 닥터둠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는 암호화폐 상품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 상품의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트위터를 인용하면서 모든 거래의 95%가 가짜인 비트코인을 갖고 만든 숫자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라면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닥터도 비트코인을 사지 말고 얘기를 해야지, 비트코인을 사면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누가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렇게 언급에 신뢰를 가질까요? 네, 참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랠리에 희생된 알트코인 반등은 언제쯤일까?
네, 리딩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제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상승하는 동안 알트코인은 주요 커피출레이션, 네, 즉 이제 희망을 버리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 커피출레이션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제 비해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며 기사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심지어 알트코인의 미국 달러와 가치도 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알트코인에 대한 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건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계속 강세일 것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한 현재로서 알트코인 시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수익이 현재 수준에서 알트코인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으며 곧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따라잡고 2019년 초부터 마침내 애널리스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알트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죠. 뉴스 BTC가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되는 무역 전쟁의 측면에서 경제 붕괴가 임박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금과 비트코인이 모두 최근 며칠 동안 급등하면서 경제적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또 다른 황소장 불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매체는 비트코인의 깊은 가격 조정이 끝나면서 현재의 랠리가 촉발되었다며, 하지만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대가로 알트코인 가격은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 CFTC 위원이 이제 익명성 암호화폐는 CFTC 규제 범위 밖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브라이언 퀸텐츠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이 모네로 등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는 CFTC 규제 관할 범위 밖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는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과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금융 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유들은 해당 암호화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정부도 익명성 암호화폐를 합법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해당 암호화폐들의 기반이 되는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에 대한 CFTC의 관점은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 유명 트레이더가 알트코인 버블에 주의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작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알트코인은 과거 BTC 상승장에서 많은 혜택을 봤다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BTC 상승장에도 알트가 동참하길 기대하지만 그들은 실망할 것이라면서, 이는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2001에서 2002년 기술주 붕괴 이후 많은 알트 닷컴들이 파산한 바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서 미국인 58%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2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제 리서치 기관 유고브, 네, 이런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인 성인 2,000명 대상 설문 결과 58%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데이터는 설문자에게 암호화폐 리스트를 제공했을 때 나온 수치로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 이 비율은 37%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6월 말 암호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등 미국 국회의원들의 관심 역시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기업 인수의 왕 헨리 크레비스가 암호화폐 펀드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 헨리 크레비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인물입니다만 이런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네, 기업 인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 공동회장 헨리 크레비스가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전 KKR 지원을 인용해서 헨리 크레비스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인 파라파이 캐피탈에 투자했다고 전달을 했으며 크레비스의 대변인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네,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크레비스의 순자산 규모는 57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네, 모건 크릭 창업자가 이제 비트코인은 사회, 정치, 경제 외압에도 이제 면역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외압에 면역력을 갖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FATF의 당국자는 이제 새 권고안 준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 권고안을 확정지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당국자가 28일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새 권고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업계가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든다고 언급을 했는데 톰 네일런 FATF 고위 정책 분석관은 28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서 이뤄진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업계의 주된 우려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우리 요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라며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우리는 업계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실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오늘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업계가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재설계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블록체인에 모든 정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와 함께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해 프라이버시와 정보 안전을 지키면 된다. FATF의 감독 부문도 이를 지지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불러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네일러는 별도 인터뷰에서 오전 회의 참석자들 중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용자들이 더 이상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P2P 개인 간 거래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 FATF 새 권고안은 송금인과 수취인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하지만 네일러는 이 같은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서비스 공급자는 별다른 기술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또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돈을 잘못 보내거나 해킹당하는 등의 위험이 적다면서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계속 서비스 공급자, 즉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쓸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P2P 거래, 개인 간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암호화폐도 장기적으로 현금 사용과 비슷해질 것이고 큰 금액을 현금으로 싸들고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한 12.52%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한화로 1,42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한 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XRP는 아직까지는 400원 대이지만 그래도 전날 대비 2.25% 정도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 상승률이 어제보다는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포브스 회장이 페이스북 리브라는 금 기반으로 발행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편집자 겸 포브스 미디어 그룹의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가
지난 25일 저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금을 기반으로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 회장은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세계 통화로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리브라가 역사에 남을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금에 의해 지지돼야 한다면서 통화 바스켓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고정하려는 페이스북의 현재 계획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저커버그는 리브라의 27개 파트너사를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리브라 프로젝트의 협력적 성격을 강조했으나 현재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리브라 협회에 가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후오비 글로벌 CEO도 리브라는 대기업 블록체인 진출 신호탄이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웡 샤오치 후오비 글로벌 CEO가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전통 분야의 대기업들이 대거 블록체인 분야로 진입할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올 들어 피델리티, JP모건, 뉴욕증권 거래소의 모기업인 ICE 그룹 그리고 텐센트, 라인 등 인터넷 분야 대기업들이 잇따라 블록체인 분야 진출을 선언했다. 이는 더 많은 전통기업이 블록체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히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브라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3분기까지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런칭하기 한 달 전부터 또 한번 시끌시끌해지겠죠. 네, 그때 런칭했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샌드프렌드가 시카고 필리핀 간 리플의 엑스래피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네, 차세대 송금 회사인 샌드프렌드가 이제 국경 너머로 돈을 이동하는 리플의 XRP 기반 솔루션이죠.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여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샌드프렌드는 지난 일요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총 110억 달러가량을 송금할 수 있도록 뉴저지를 기반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플의 XRP는 국경 간 크로스보더 지불을 위한 유동성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샌드프렌드는 해당 시스템으로 USD를 XRP로, XRP를 다시 PH로 며칠이 아닌 단지 몇 초 만에 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샌드프렌드는 자사 플랫폼이 높은 뱅킹 수수료를 없애고 업계 평균보다 65%나 낮은 이런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회사는 조만간 텍사스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네요.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하와 같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급등한 것처럼 리플의 XRP도 이와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해 급등할 여지가 충분한 암호화폐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리플과 머니그램이 전략적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러면서 머니그램의 CEO가 리플 XRP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 머니그램의 CEO 알렉산더 홈즈가 체다와의 인터뷰에서 리플과의 제휴를 통해서 플랫폼 속도 및 효율 개선에 리플 기술을 도입한다며 리플 XRP드와 XRP는 발음이 꼬이네요. 네, 리플 XRP드와 XRP는 국제 송금에 특화돼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리플의 엑스래피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전 세계 계좌에 대량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실시간 자본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는데, 네, 리플은 앞서 머니그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머니그램에 $5천만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렇게 리플과 XRP에 점점 더 확장돼가는 소식, 좋은 소식들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겹다면 지겨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코인이 혹시 또 리플 XRP 말고도 있을까 싶은데 정말 찾아보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을 봐도 지금 리플사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서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이 참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리플을 많이 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플 XRP에 기대하는 이런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티팬들도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말 암호화폐에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리플 XRP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CEO가 자체 암호화폐에 잠재력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확답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28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토큰화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네, 인터뷰에 따르게 되면 데이비드 솔로몬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길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리브라 및 칼리브라 지갑과 같은 페이스북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접촉 여부는 대답해주기 힘들다고 답을 했지만 리브라의 잠재력은 크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흥미롭다고 전했는데요. 네, 또한 솔로몬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전통은행과의 관계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규제는 암호화폐에 대응하여 변화할 것을 예상하지만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기존 은행 체계를 무너뜨리진 않을 것이라며 전통은행은 기존과 같은 구조로 수익 창출을 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나갔습니다. 네, 솔로몬은 이어서 페이스북 같은 IT 대기업과 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와이즈 레이팅스가 A다 높은 보합성으로 뎁 시장 점유율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등급 회사인 와이즈 레이팅스가 27일 자사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카르다노 에이다가 뎁 출시 전 높은 보안성의 코드와 철저한 테스트에 전념한 결과 뎁이 견고한 기반 위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와이즈 레이팅스는 카르다노 에이다의 이러한 특징이 지속 가능성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 리샤오 라이가 현지 SNS 서비스 웨이브를 통해 한 네티즌이 보스 토큰이 당신을 앞세워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보스 토큰 프로젝트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나는 보스 토큰에 들어본 적도 없고 투자한 적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판에서도 마케팅에 참 열심히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거래소가 비트포인트 재팬 재무국 업무 개선 보고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8일 일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재팬이 공식 성명을 통해 현지 재무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서비스 개선 보고서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앞서 비트포인트 재팬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일본 자금결제법 제63조 16항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 개선 사항을 관동 재무성에 제출해 왔다고 합니다. 네, 28일부로 의무 제출 기간이 만료했고 이에 따라서 보고서 제출을 중단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중국 관영방송 CCTV에 따르게 되면 오늘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G20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관계자가 G20은 금융산업에 대한 신기술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은 현재 해당 분야에서 나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비트와이즈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와 비트와이즈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는 산하 펀드 자산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 보관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비트와이즈는 크립토 자산 펀드 지수 상품 제공 업체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인도 현지 미디어 더 힌두 비즈니스 라인이 28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인도 중앙은행 RBI가 블록체인 기반 은행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RBI가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RBI는 지난 4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ICO 거래소 등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또 한국 역시 ICO를 허용하지 않지만 많은 한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면서, 다만 은행들은 기술 분야에만 관심이 있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분야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면서 이런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485원인데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484.29원, 한 0.8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이러한 암호화폐의 소폭 반등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